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르브스보르그 대 보데글림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르브스보르그는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역습으로 빠르게 이어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 상황에서의 효율이 낮지는 않은데 문제는 결국 수비다. 사르브스보르그는 현재 가장 수비가 약한 팀이고 실점률도 제일 높다. 특히 보데글림트 같이 전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압박도 전개를 잘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이후로는 만나기만 하면 2골 이상을 내주고 있는 대진이다. 이어서 보데글림트는 상대를 누르고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압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상당히 다득점 성향이 짙은 리그 특성상 골문이 타격을 당하는 상황도 있다. 다만 보데글림트는 리그 내에서 가장 정교한 플레이를 할 줄 아는 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매 경기 6할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좋다. 일단 사르브스보르그의 경우는 늘 압박과 역습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력이라는 점에서 늘 부진하고 있다는 점이고 가장 전개 능력과 공격성이 뛰어난 보데글림트를 상대로는 늘 고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경기 보데글림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SK 브란 대 스트렘스곳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란은 리그에서 가장 박스 타격을 잘하는 팀이라고 봐도 좋다. 실제로 박스 내 터치 숫자는 보데글림트와 비교해도 100회 이상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일이다. 물론 강호들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을 제외하면 브란이 홈에서 2골 이상을 실점한 경우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스트렘스고세의 특징은 강호들에게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올 시즌 자신들보다 높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스트렘스고세가 에너지 레벨이 하락하는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난조가 상당히 심해지는 편이기도 하다. 41%의 평균 점유율로 상대에게 전반적으로 공격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브란이 유리한 매치가 될 것이다. 일단 브란이 가장 박스 타격을 잘하는 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스트렘스고세의 경우에도 원정에서의 점유나 실점 커버 능력이 강팀 상대로 전적에서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다실점 위험성이 잦은 시퀀스를 많이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번 경기 SK 브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드 대 크리스티안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잉기브리그트선과 미츠코겐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테웰드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크리스티안순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미카엘손과 시버트슨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홈마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팀 코칭 스텝 측에서 제대로 된 공격 루트를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양팀 최전방 포지션에 배치된 공격진들의 최근 득점력을 감안해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위력적인 득점 퍼포먼스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서로 주고받는 헛심 공방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라는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트롬세 대 몰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롬세는 꽤 주도적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상위권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고 올 시즌에도 보데글림트 정도를 제외하면 트롬세 상대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간 팀은 없었다. 다만 문제라면 수비력이다. 올 시즌 박스 내에서의 사고가 매우 잦은데 트롬세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내준 팀이기도 하다. 이어서 몰데는 원정에서 더 안정성이 배가 된다. 홈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다득점과 다실점 양상을 만드는 편이다.
다만 원정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나서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 덕분에 8%의 경기력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몰데가 단순히 수비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데글림트와 함께 리그 25득점은 1위 기록이기도 하다. 득점 루트는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몰데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몰데가 라인을 낮추고 플레이를 하는 원정에선 오히려 안정성이 배가 된다. 특히 실점률이 줄어드는 편인데 속공에서도 득점력이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다. 일단 트롬세가 어느 정도 지배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수비에서의 실수가 너무 잦다. 이번 경기 몰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콜롬비아 대 코스타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는 최근에는 상당히 공격력도 잘 터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하메스가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영향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일단 코스타리카가 잠그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가전에서 아리아스나 디아스 같이 측면 자원들의 폼이 꾸준히 좋았다는 점은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우루과이가 상대의 파이브백을 돌파한 것도 측면 자원들의 힘이 컸다. 이어서 코스타리카는 브라질과 비겨버리는 사고를 쳤다. 일단 파이브백으로 가동하면서 경기를 늪으로 빠뜨리는데 성공했다. 2014년 멤버들의 은퇴로 인해서 상당히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적어도 에너지 레벨과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콜롬비아 전에서도 잠그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콜롬비아의 상승세 페이스까지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긴 하다. 콜롬비아의 가능성을 높게 보겠다. 일단 코스타리카의 수비벽 퀄리티도 다르게 봐야 할 여지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콜롬비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측면과 전반적인 전개가 좋다. 콜롬비아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갈 상황인 점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콜롬비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대 브라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라과이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여전히 A매치에서 보여준 약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측면 자원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모두 실점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결국 브라질이 자랑하는 이선 자원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리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브라질은 결정력이 문제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전개 자체는 꽤 좋았다. 비니시우스도 3개의 기회 창출을 기록했고 파케타도 2개로 제 몫을 했다. 결국 결정력이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비니시우스의 슈팅은 지난 경기 연계였고 호드리구도 전형적인 넘버9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넘버9의 문제는 약 15년째 브라질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도 브라질을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넘버9의 문제와 함께 비니시우스도 슈팅이라는 면에서는 기대치를 밑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파라과이가 그래도 측면 자리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팀에게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브라질에게 아예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경기 브라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